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요. 네, 너무 많이 해보신 거 아닙니까? 저 국민의힘에서 축출한다는데 탄핵에 부표 찍은 사람을 색출하고 그 사람들을 축출해야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역사를 퇴행하는 저런 찬성한 사람 축출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거 찾을 수가 있나요? 뭐 일어서 보라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망한 집이 꼭 더 망할 짓만 하고 있다. 망한 집이 더 망할 짓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아직 바닥이 아니란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지금 제가 국정원장 출신 아니에요. 예. 간첩 잡는 사람인데 아직도 시사인 TV 구독 안 누른 사람 잡아갑니다. 지금 내일 모레 50만이 되는데 오늘 색출하신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하세요. 오. 그래야 박지원이 나옵니다. 야, 그 색출은 잘못됐지만 이 색출은 확실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전례 없이 연이어서 2주 동안 호회를 만들었습니다. 탄핵 집회에 참석하시는 시민분들께 함께하는 마음을 더하기 위해서 만든 호회인데요. 이번 호회는 탄핵이 답이다라고 하는 호회와 함께 특별판 같이 구독 인증 지금 댓글창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시사인 유튜브 구독했다라고 하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부 선정해서 저희 호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굿즈이기도 한데요. 이 호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구독 이벤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색출한다고 합니다. 박지원도 구독했다 신청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박지원 의원께서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필요한 것은 시사인 TV의 구독자가 다음 제가 올 때까지는 50만이 훌쩍 넘는 그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잡아갑니다. 잡아가. 마이 문자님께서 윤석열은 못했어도 저는 합니다. 네, 마이 무따님께서 저 간첩 아닙니다. 구독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근아님이 방금 눌렀어요. 크크크. 뭐 굉장히 무서워서 구독 신청했습니다. 프로님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이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색출입니다. 네, 정말 그 지금 탄핵을 색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그러면 이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탄핵에 대한 받아들임을 하지 못하고 탄핵 직후에 냈던 녹화 메시지가 끝까지 싸우겠다, 잠깐 멈추는 거에 불과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It's crazy. 애초에 미리 예상을 그렇죠.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시사인 TV에 나와서 그 관상학 교수가 윤석열 총장은 예. 그때 총장 때니까 악어상으로 걸른 것도 윽윽 그리고 싸움을 하면은 악어는 절대 한번 몰면 안 논대요. 끝까지 간다 하는데 그 담화문을 보면서 야 진짜 악어 서결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아니 누구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2년 7개월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나가는 모습이라도 좀 아름답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2년 반간 국민만 보고 온 여정 언제 국민 봤어요? 김건희만 봤지. 그러면 네. 안 돼요. 와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혹시 좀 국정원장 출신이시니까 접한 게 있으실까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군요. 그분이 자꾸 TV에 나오고 거론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뭐 하겠어요? 술만 왕창 들어 마시지. 근데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 극우 집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러브콜까지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연설하면은 전 세계가 우리 모든 국민이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라.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사위에서 내란 우두머리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바로 체포할 수 있으니까 공수처장한테 체포해라. 하니까 이분이 네 하고 답변했는데 오늘까지 체포하지 않고 이제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구속영장, 출두 명령서 냈는데 안 나오잖아요. 아니 변호인단이 아직 안 꾸려졌으니까 못한다.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는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석동현 전 평통사무처장, 석동현은 이 공천도 신청했다가 안 줬어요. 다른 당으로 비례대표 나갔죠. 그런데 40년 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분들이 변호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으면은 자기가 했잖아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는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책임져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야지. 안 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그건 체포 영장을 발표하면은 결국 체포해서 가야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윤건희는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딱 되잖아요. 사상 초유로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큰 집으로 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헌정사상에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중심에 제가 정치하고 있다는 게 탄핵돼서 가결되고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제 자신이 참담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통령 내분이 전직 대통령이 돼가지고 구속 재판받아서 감옥에 있는 것. 이건 우리나라가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깨끗하게 해야지. 지금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건희만 가겠어요? 자기 친정 어머니 최은순, 최은순, 그리고 뭐 자기 친정 오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사람들 발발발 떨고 있을 거예요. 다 가야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기 때문에 김 여사도 결국은 감옥을 갈 것이다. 가야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안 갈 사람이 아니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어떻게 됐든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 말아야 되고 양곡 관리법 등 농안법 4개 국회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저도 대통령 노릇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일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거예요. 진짜 임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국민대표 기관에서 압도적으로 제정된 법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절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그리고 인사도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대통령 직무대행이지. 지난번에는 한덕수, 한동훈 제가 그래서 이름을 한덕훈이라고 했어요. 한덕훈이 대통령 노릇하다가 왕창 얻어맞고 쏙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 자신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다. 대통령이 탄핵하면은 권한대행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도 내란 지금 피의자라고 경찰에서 통보했다는 거죠? 그 재판받고 굉장히 중재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모든 계엄을 선포하면은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부서 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통과됐는지 어떤지도 모르게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불법을 자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법무장관 검찰 총장 누구야?
법무장관하고 예. 박성재. 경찰청장 예. 탄핵을 할 때 총리는 뺀 거예요. 국민 불안을 위해서. 네네. 예뻐서 한 거 아니야. 안정적인 어떤 상황을 위해서. 국민 안정을 예.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탄핵됐는데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은 탄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네요. 저는 말은 안 했고. 제가 정치구단의 뒷말을 읽었습니다. 소설하신 잘 말씀을. 읽네요. 정치 10단이시네. 그리고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는 국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탄핵하지 않겠다. 이걸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한 총리. 큰일 나. 큰일. 그 뒤에 행간을 읽어요. 한 총리 또 이렇게 잘 아시니까 잘 알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큰일 나요. 국민 불안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나온 소식이 헌재 재판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주심이 정영식 재판관이라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도 보고 왜 하필이면은 네. 댓글창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걱정이 되지만은 일단 우리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걱정되는 우려를 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은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다 하는 것은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공수처에서도 또 그들의 법무부 장관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 더욱이 김용현 국방장관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법부에서도 내란 수괴로 인정했다 하면은 정영식 주심 헌법재판관도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참 한심하게 생각한 게 제 자신을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3번 아니에요? 예.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정치 여정의 중심에. 예. 그래서 결국 민심이 촛불이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더라. 맨 먼저 탄핵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심이 촛불이 반대를 하니까 기각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심이 계속 찬성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인용을 했어요. 네, 8대 0으로 압도적으로 그렇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건 진보 그 개념이 떠나요. 예. 한동훈도 보수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도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영식 주심 헌법재판관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사법부는 판결을 하는 거고 국민과 함께 가는 헌법재판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용이 될 것이다. 낙관을 합니다. 예, 진보 보수 문제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신 국민 건데요. 민심이 문제예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내용들이 또 탄핵 심판안에 사실관계로 올라갈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지난주에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또 좀 눈에 들어오는 사실이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혹시 국정원 출신이신데 박지원 의원님 들으신 소식 없습니까? 김 여사가 국정원 오비들한테 전화를 하고 미래의 한반도 통일 대통령 꿈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저한테도 김어준 총서가 제가 매주 목요일 8시 1, 20분경에 고정 출연을 해요. 네, 겸손. 예, 그때도 김어준 총수가 오비들이 에게 김건희가 전화하는 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지금 현재 그 녹음 물증을 확인 못하셔서요. 녹음의 전화를 하나 가지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아직 쫓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김어준 총수가 과방위에서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음. 그렇게 봐요. 미국 하원 의원 예. 15선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15선이면은 30년 미국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8선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그 전날 이 유튜버에게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브래드 셔먼 의원이. 브래드 예. 셔먼이. 예, 예.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을 할지 모르니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매부쇼인가요? 매불쇼라고 그래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날 이분이 MBC 예.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예. 우리 한국에서 북한군을 위장해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미국 정보기관이 다 캐치한다. 그리고 특히 미군을 사살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절대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김어준 총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흐름이 일맥상통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답변으로 제가 이건 미국 정부가 브래드 셔먼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경고를 한 거다. 아. 이런 거 하지 마라. 미국 정부가. 예, 예. 왜냐하면은 이미 김영현 국방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해라. 이것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전협정 위반. 합참의장이 안 하니까 예. 김영현 장관이 뭐라겠어요. 저 개념이 없는 놈 쟤 빼.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냈는데 거기에 이것이 우리 한국 것이다 하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칵 뒤집혔는데 이때 그래도 김정은이 자제력을 가지고 경고만 했지 응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그 북풍 즉 북한의 충돌을 유인했는데 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셔먼 의원이 정보기관의 분석을 가지고 윤석열한테 경고했지 않는가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 김어준 총수의 국회 과방위 진술에 대해서 앞으로 특검에서 꼭 조사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쳐야 된다. 예. 이런 생각 같습니다. 외환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서 반드시 색출해서 그렇죠. 예, 찾아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이 이러한 말씀이시네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예. 전 세계에서 윤석열 크레이지. 왜 미치광이 아니냐.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5대 군사대국에서 저렇게 훌륭한 국민들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하느냐. 그러게요. 예.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잘 대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담 넘어서 올려보내고 그 총뿌리 앞에 시민들이 나와서 질서정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K민주주의다. K팝, K컬처. 예. 이렇게 우리 국민을 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상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이 찬사받는 것 같아요. IMF 예한 얘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장점인 중국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국빈 방문을 합니다. 예. 그때 제가 공보수석이었기 때문에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 있는데 장점인 주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다른 나라 국민들은 은행에서 돈 찾고 금 사가지고 외국으로 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 국민들은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부치를 다 국가에 바치느냐. 이런 국민, 이런 리더십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외국 도움으로 IMF에 한 얘기를 사상 최초로 단기간 내에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때 우리 시민들의 민주시민들의 민주의식을 보고 감탄을 해요. 감탄.
그래서 윤석열은 나쁜 X지만은 우리 국민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수준 높은 질서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특출한 국민으로 높이 평가됐기 때문에 윤석열만 예. 탄핵 인용되면은 저는 안보도 외교도 민생 경제도 대북 관계도 다 자리 잡아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사인 크리스마스 파티 대대적으로 하세요. 회식도 좀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저는 민생이 해남한도 살수 진도 있게. 예. 어제 이 탄핵 보고대회를 하는데 5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3시에는 나주 신정훈 의원하고 하는데 한 400명 모였더라고요. 거기 가서 강조한 게 돈 좀 써라. 골목 상권 살리자. 우리가 자꾸 민주당 당원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산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러한 얘기를 하고 더 훌륭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하잖아요. 오늘. 절대 모임 이제 취소하지 말고 그렇죠. 다 하시라. 예, 탄핵 가결 이후에 국회의장의 당부 국회의장이 이야기로 공식적으로 했죠. 예, 모이시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 8명 모여서 저녁 먹고 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오늘 점심도 9명 가서 먹고. 큰 모임을 계속 하셔야 된다. 내일 이 말씀이시네요. 점심도 우리 국회의원들, 초선 의원들 6명 내가 사준다고 모여라. 자꾸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K시민을 내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정대화 국교위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이야기하시기도 하던데요.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겨우 돌려놓은 어떤 현실이긴 한데 대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노벨 평화상 주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상 두 번째 노벨 평화상을 걸머지고 가장 아쉬운 것은 윤석열이 때문에 한강의 언어를 그렇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아쉬워요. 예, 덜 주목하게 되었죠. 물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지만. 그 시사인에서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한강이 하신 말씀을 특집으로 쫙 만들어내면은 부록이 더 잘 팔릴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제작진이 그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사실 계엄하면 하나의 또 상징적인 사진으로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계엄 해제 후 지쳐서 잠든 모습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고약한 기자가 저 사진을 했는데요. 우리가 결의를 하고 새벽 6시까지 정부에서 통보가 안 오니까 긴장된 마음으로 계속 본회의장에 기다리셨군요. 휴게실에 가서 가서 쉬는데 저는 거기서 짤짝 잤는데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유명해졌어요. 아니 심지어 사진 설명도 굉장히 재밌는데 박지원 옹 괄호하고 올해 83세 계엄 6회차 계엄이 해제된 뒤 지쳐 잠드신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계엄 6회차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통령 탄핵이 3번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다니까요. 계엄 경험을 했는데 아니 저 기자가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같았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나는 82세인데 왜 나를 83세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기자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사진 안 찍을게요. 그래서 웃었죠. 이런 사진 많이 남기셔야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계엄의 불안함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시민들 불안을 낮춰주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른 모습은 자기 부부 이외에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자란 게 얼마나 내가 잘생겼는데 얼굴도 찌그러지고 말이지. 그날 계엄 때 이렇게 담 넘어가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저는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전 기자 저하고 잘 아시는 분 장모상을 당해서 밤 9시에 이제 여러 가지 바쁘니까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갔다가 10시 15분쯤 밤에 여의도 저희 집으로 오는 길에 이제 차에서 YTN TV를 봤는데 그래요. 비상계엄. 저 미친놈?
하고 나 혼자 소리를 질렀어. 저희 기자다 그 모습도 찍어가지고 저희가 그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국회로 막 왔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법사위 하면서도 장관들이 건방지고 뭐 답변 잘 안 하면 여보세요.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야. 하면 저한테 기가 죽어요. 그 저한테는 고분고분합니다. 그럴만하죠. 구단이신데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더라고요. 여봐,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야. 몰라? 싹 비켜줘서 돌아왔어요. 진짜요? 호령 네. 한마디에 다 비켜줬나요? 네, 그런데 모세의 기적이네.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젊은 경찰, 비록 계엄군 명령에 따라서 본회의장에 유리창 깨고 들어온 사람들도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들 해태하고 있었다. 그렇죠. 국민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철수 명령을 하니까 그 계엄군들도 가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과까지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내란 추종자들은 나쁜 X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경찰과 군인은 진짜 사랑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 모든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네. 민주 시민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국회의원 5선 몇십 년 하면서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칭찬받아 봤네요. 그리고 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한 대로 국회의원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그때 딱 도착하니까 60, 70명 의원들이 모였어요. 예, 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이걸 150명이 차도록 그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뭐 누가 도착했는데 단물 넘으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있다 어쩌다 하니까는 또 안에서 우리 보좌관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 넘어 들어오고 박찬대 우리 원내대표는 시민들이 엉덩이 밀어주니까 들어왔다가 밑으로 톡 떨어져 가지고 또 부상도 당하고 신영대 의원도 다리 다쳐가지고 절룩절룩거리고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 굉장히 열정적인 분 아니에요. 이분이 막 난리를 친 거야. 아니 우리 이소정 의원 김민아 의원 여성 의원들이 지금 밤을 못 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데 시민들이 다 진짜 평상시면 생각지도 못하는 막 어깨를 내주고 어깨 엉덩이 다 내줘가지고 넘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50명, 160명, 170명이 사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죠. 보니까 추경호는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국회로 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당사로 가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재밌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자기 체포한다니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주민 의원이 넣어줬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박주민 의원이 좀 항의를 했죠. 본회의장은 국회의장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의 총뿌리를 들이차면서 담 넘어서 다 모여드는데 나 죽여라 하고 모이는데 여당 대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저런 쫄다고 배짱 없어가지고 일이 도망쳐 왔냐. 그러나 놔둬라. 왜? 제가 그때 카운트를 하니까 12명의 의원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개표를 하고 보니까 18분이 계엄 해지에 찬동을 해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잘했다. 그리고 한동훈을 제가 딱 알아봤어요. 정치인은 특히
어차피 대통령을 나오려면은 원내로 와야 됩니다. 네네. 삼김이 왜 국회의원을 끝까지 했겠어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자기는 국회의원 안 나간다. 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배지를 안 달지 나갔죠.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예. 아, 저게 초짜다. 그래서 덜 익은 땡감으로 낙과 떨어질 것이다. 제 말이 맞았잖아요. 떨어졌어요. 오늘 사퇴했죠. 그런데 그래도 한동훈이 간동훈 됐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동훈으로 돌아와서 탄핵에 찬성하자. 투표를 해야 된다. 그 반대 속에서 한 것은 저는 비록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으면은 윤석열이 탄핵됐겠느냐. 그래서 그것만은 우리 국민이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저 X들 보세요. 한동훈 쫓아내버리는 거. 그래서 뭐 색출하고 축출할 자기들이 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축출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럼. 국민으로부터. 네. 의원님 그럼 끝으로 한동훈 대표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끝났죠. 땡감. 끝났나요? 끝났죠. 이제 본인은 기회를 계속 노릴 것 같은데요. 노리죠. 노리지만은 안 돼요. 그리고 한동훈도 투표를 방해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지난 최소한 토요일 첫 번째 탄핵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특검의 조사는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준석하고 여기 와서 2년 전에 분당한다 했잖아요. 국민의힘 그래. 분당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는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 나가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면서 싸우지만은 결국은 친한계가 보따리 사가지고 분당된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따로 집을 차리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또 따로 뭔가 집을 차리든지 이준석 당으로 가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전 대표 그리고 지금 의원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한동훈 대표한테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긴 했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게 꼭 100%는 안 맞았지만은 99% 맞았잖아요. SNL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크레이지라고 하신 바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보여요. 보이고 결국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간면다 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김무성 어제까지 그런 보도가 권영세, 나왔었죠. 또 뭐 심지어 원희룡 뭐 이런 전 이런 장관님도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나는 어쩐지 우리 속담이 생각나요. 누가 좀 보이십니까? 송장 치우고 살인했다는 소리 듣는다. 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보내주고 싶어요. 나서지 마라. 비대위원장으로 함부로 나서지 마라. 본인이 그렇죠. 다친다. 너 자기 죽는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도록 거기에 국민의 에너지가 전부 모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동참해야지. 윤석열을 살리려고 탄핵에 가담한 사람 색출하고 축출하자고 이따위 반역사적 반정치적 반국민적 언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미래가 없다.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국민 뜻대로 한다고 했으면 거기 나와야지. 왜 윤건희 간보고 국민 간보냐. 그래서 당신은 간동훈이다. 했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동훈으로 돌아와서 비록 자기가 본회의장으로 도망쳐 왔지만은 18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찬성할 수 있는 표를 던졌고 또 특히 저는 30표 정도가 이탈할 것이다 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23표가 이탈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찬동해 줬기 때문에 윤석열은 탄핵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은 국민과 역사 앞에 잠시라도 공헌한 것을 우리는 평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저 풍토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당신 식구들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서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지원 의원님을 향해서 속이 시원하다, 굉장히 화이팅 하시라, 너무 최고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럼 진짜 끝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결국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 원내대표가 권성동 겸직으로 갈 것이다. 예.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권성동은 다시 권성동 대표한테 충고를 하는데 저하고도 가까워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라고 하면은 강릉에서 같이 자란 거 아니에요? 외갓집 오면 친구라고 하면은 제대로 충고를 해라. 만약 김건희 여사가 요물 노릇하지 않고 제대로 자기 남편을 사랑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왔겠느냐. 그래서 권성동 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든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건 제2의 김건희가 되면은 윤석열은 더 죽고 나라는 더 망하고 당신의 미래도 없다. 제발 친구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충고를 하는 그런 내가 아는 권성동 대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의원님 다음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늦으실 것 나 같아서요. 회식 간다니까요. 뒤에 일정 있으신 거 아니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회식 그것이 제일 중요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방송 있으신 줄 알았는데요. 방송은 전화로 하니까. 그럼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더 여쭤보세요. 예. 저 빨리 끝내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초조하게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헌재에 인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대선이 조기에 열린다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보수의 대권 주자는 누가 좀 될 거라고 보세요? 단일한 후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일까요? 지금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한 달. 현재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 그러니까 저는 한 2달 갈 거예요. 헌재 한 2달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심리를. 지금 이제 2월 말 정도 되겠네요. 기일 잡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정도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재 심리는 간단해요.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저는 인용이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인용하라 어쩌라 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국민들이 헌재 앞에서 광화문에서 민심을 헌재를 향해서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촛불의 힘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1, 2월, 3, 4월. 3월 5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건 아직도 몰라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나빠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면 나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이제 한동훈은 저쪽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겠고 잠룡들 대통령 후보들은 전부 명태균한테 다 걸려 있어요. 명태균 리스트에. 명태균 씨가요. 나 구속하면은 한 달 내로 윤석열 하야 혹은 탄핵된다. 구속 날짜가 11월 15일이에요. 탄핵된 날이 12월 15일이에요. 명태균이 무슨 12월 14일. 그럼 14일 딱 한 달 만에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명태균 리스트가 제일 무서웠는데 황금폰이 검찰에 내버렸잖아요. 잡혔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시중설은 김건희 여사가 죽었다. 혁명해. 오빠 대통령 오빠 행방해 했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혁명을 하라고요?
비상계엄 하라는 소리지. 아, 김 여사가 부추겼다. 네,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명태균의 황금폰이 입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에 입수됐다고 하니까 예. 비상계엄으로 살리자. 그 리스트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얘기한 대로 나 구속하면은 한 달 내로 윤석열은 하야하든지 탄핵한다. 그런데 11월 15일 명태균 씨가 구속됐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12월 14일 탄핵된 거 보면은 이 사람도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그 주자들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잠룡군에 들어가 있는 보수 그런데 오늘 명태균 정치인들? 씨가 그랬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까불면 내가 죽인다. 그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황금폰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 같아요. 보수의 대권 주자는 그것과 맞물려 있다. 그렇죠. 명태균 사건과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게 한동훈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친윤들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이재명 아니라니까요. 한동훈, 두 번째가 유승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이 조심할 것은 반성하고 탄탄생생 탄핵은 탄핵대로 해나가고 그리고 민생경제대로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선거, 정치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져요. 땅 보고 겸손하게 행동하자.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회식을 가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 이 기자들 직원들 내가 해남 고구마 보내줬잖아요. 정말. 또 보내주라면 또 보내줄게. 정말 맛있는 해남 고구마. 이수기 시사인 사장을 제가 두루다 만났는데 그 말 빼먹었네요. 꼭 회식시켜주세요. 회식해야 돈 많이 합니다. 써야 돼. 그래서 식당 경제, 서민 경제를 살립시다. 방송은 방송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박지원 의원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 포인트를 찍으면서요. 이 시간 방송 보시고 또 많은 모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외국에서도 평가를 하지만은 민주 시민의 결과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잘 단결해서 했기 때문에 절대 윤석열이 인용돼서 이런 대통령은 다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열심히 잘해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살리는데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